안녕하세요. 박보수입니다. 3차시 데이터와 정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과 지혜입니다. 자, 코딩을 하기에 앞서 데이터부터 지혜까지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보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예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자, 2차 시에서는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중앙처리장치는 명령어를 해석, 그러니까 디코드 한다는 거죠. 다음에 실행, execute하고 다음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모듈로 제어장치,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다음에 작은 메모리인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했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되어야 되고요. 자, 이진수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우리는 기계역 코드라고 했습니다. 기계역 코드를 심볼로 표현한 것을 어셈블리 코드라고 합니다. 자, 컴퓨팅은 데이터를 정보로, 정보를 지식으로, 그리고 지식을 지혜로 축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는 의미 없는 기록으로서 월 매출 장부와 같은 의미를 관찰된, 주위에 관찰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정보는 이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장부 데이터로부터 매출의 추이나 평균과 같은 고전적인 통계적인 데이터, 통계화한 데이터가 정보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들을 축적해서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한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knowledg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의 날씨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가 있었다. 매출이 줄어들거나 감소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주변 환경을 같이 연관적으로 분석해서 얻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식을 패턴화 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지식에서 패턴화된 지식을 찾은 것을 우리 지혜라고 합니다. 매출의 패턴에 따라서 계절별로 향후 고용을 한다든지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자, 투자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자, 이런 노하우라고 하죠. 그런 이제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보, 지식, 지혜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컴퓨팅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사고해서 패턴을 예측하는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데이터를 지혜로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면 인프라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기에 자, 우리 시장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에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해 놓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입점해 있는 형태죠. 자, 시장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등록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덩어리죠.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최대 컨텐츠 보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컨텐츠를 가지고 서로 컨텐츠를 서로 교류해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인 것입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최대 자동차 렌터 기업입니다.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최대 임대 기업입니다. 일반 유저들이 부동산을 에어비앤비에 렌트를 등록하고 렌트하고자 하는 사람이 간에 사용자 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기업이죠. 자, 알리바바 쇼핑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물류 창고가 없는 최대 도소매 기업이다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각 도소매 업체나 개인이 물건을 등록하고 자체에서 배송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그 내부적으로 그 사용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혜를 활용한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 기업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진기를 만드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업은 26,000명의 고용할 정도로 아주 거대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장되었죠. 그리고 블록버스터라는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이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초창기에는 비디오 대여점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 지금은 비디오 CD를 빌려서 보는 경우가 없죠. 다 스트리밍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도 넷플릭스에 서로 인수 제의를 거절하고 사라진 기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다음에 토이즈러스라는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지혜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먼저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주변의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의미 없는 기록입니다. 실제 우리 사람도 여러 감각기관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아날로그 데이터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두뇌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싱해서 의미 있는 것은 저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관찰 또는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사실의 나열입니다. 그 수치 등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 상품의 가격, 매출 내역, 다음 지하철 이용자 현황, 블로그 방문자 수 등등이 이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정보하는데요. 그 현재 우리 빅데이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빅데이터가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물 인터넷 장치나 또 우리 가장 큰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되면서 이 사용자가 이동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화됐어요. 그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엑셀과 같이 값이 딱딱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값들,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 고전적으로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날리지를, 즉 지식, 정보 지식을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수직 기술은 뭐 ETL이나 FTP 등등 오픈 API 등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저 수직 기술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과 비정형의 중간 단계로서 여러분 HTML 문서 있죠. 그리고 XML이나 다음에 자바 노테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나 웹 문서나 또는 웹 로그나 우리 주위에 있는 센서로부터 받아들이는 데이터들, 이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는 대표적인 예로서 여러분 SNS 있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올리는 그런 일반 자연어 텍스트와 그리고 문서,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등이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분류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빅데이터의 6가지 특징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테라, 페타, 제타까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 데이터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도 빅데이터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한 예를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를 가지고 살펴보시죠. 카카오 택시 대구에서 인기 출발자 도착지 탑10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보화한 거죠. 데이터를 정보화했습니다. 중구의 어떤 오피스텔, 다음에 고등학교 등등.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왜 이쪽 부분에서 출발 도착지가 많았을까? 그러면 이쪽 지역에 카카오 택시를 더 많이 배차를 한다든지 하는 지식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도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지에 많이 가겠다. 그래서 지식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카카오티 대리가 10.4% 증가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내비 길 안내에는 5.5%, 즉 운전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 출근 시간 카카오티 대리 호출수가 77%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가 운전 대신에 대중교통, 특히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했다라는 그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정제 및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자, 정보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웨어하우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석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코딩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코딩의 목표. 예를 들어서 A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 라는 얘기죠. 또는 매출 정보를 보고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더라 라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정보에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정보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해서 즉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해서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대표적인 지식 시스템으로서는 지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우리 강의 관리 시스템이죠. 그죠? LMS.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수강생과 그다음에 교수자 간의 소통,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서로 간의 지식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경쟁업체에 보니까 매출이 감소했더라. 왜 그러느냐? 그걸 주위 환경을 분석했더니 경쟁업체에 신상품이 출시돼서 매출이 감소했더라. 자, 이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연필을 살 때는 A마트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더라. 그런 정보를 가지고 A마트가 싸더라. 싼데 그래서 연필은 A마트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패턴화된 것을 말합니다. 지식의 유연성을 더하고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에 이런 지혜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휴리스틱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지혜가 발휘되었죠.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지혜를 좀 더 쉽게 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흩어진 업무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경영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어떤 지능적인 인텔리전트한 그런 경영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기업에 대부분 다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도 이런 지혜를 뽑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마트의 다른 상품들보다 B마트도 쌀 것이라고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예측해보자. 어떤 경험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 자, 우리 블로그 방문에 관련된 것을 봅시다. 블로그의 방문자 수, 그리고 연령, 시간, 성별 등의 데이터. 자, 보통 여러분 쿠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나 거기에 이제 여러분 블로그 사이트를 등록하면 이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로그 정보라고 얘기하죠. 자, 데이터입니다.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죠. 자, 이것으로부터 주간 방문자 수 평균, 그리고 방문자 성별 분포, 또 이용 시간대 등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자, 이런 로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100명에서 200명으로 갑자기 방문자 수가 증가했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카타르에서 월드컵 본선이 개최됨에 따라서 현재 블로그에 카타르에 관련된 여행 정보 조회가 많아졌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에서 발견된 패턴을 이용해서 향후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여러 이벤트들을 보고, 즉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블로그의 정보를 더 추가하거나 함으로써 방문자 수를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다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사회에서는 기업은 데이터가 지혜화됨으로써 마케팅의 변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케팅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롱테일 법칙이라고 했어요. 기존의 우리 파레토 법칙은 전통적으로 전체 8대2 법칙이라고 해서 VIP 20%가 전체 매출을 주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레토 법칙은 또 마찬가지 기업에서도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있으면 10명 중에 2명은 열심히 일하고 8명은 놀더라. 자, 이것도 파레토 법칙의 하나입니다. 그 2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IP 마케팅이 주였죠. 근데 이제 인터넷 플랫폼화 되면서 추천 시스템과 같이 어떤 광고, 개인화된 광고를 통해서
충성도가 약한 롱테일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롱테일에 의해서 마케팅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또 아마존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랩소디라는 음악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롱테일에서 22%, 특히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롱테일에서 57%, 20%의 매출을 더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즉 데이터를 지혜화한 거죠. 해서 스테디셀러를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함으로써 대여되지 않는 그런 스트리밍 영화가 이제 베스트셀러로 다시 스테디셀러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나 여러분 넷플릭스를 사용해 보면 내가 가장 많이 보는 또 연관된 그런 영상이나 컨텐츠들이 추천이 되는 거죠. 이것이 데이터를 지혜화한 마케팅의 한 방법입니다. 자, 이걸 활용한 시스템을 우리는 추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를 지혜화한 것입니다. 개별 고객 선호도를 파악해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는 거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전체 이런 여러 가지 추천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요. 전체 판매의 35%가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컨텐츠, 내가 본 컨텐츠가 다른 사람이 봤더라, 다른 사람도 봤더라 하면 다른 사람이 본 컨텐츠도 나에게 추천하자라는 아이디어는 간단한 것입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이런 추천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연어 처리나 오디오 분석을 결합해서 그런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자, 지혜가 발휘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용자 A가 오렌지, 사과, 포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또 사용자 B가 사과와 오렌지를 또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산 사용자 C에게 나머지 A, B가 공통적으로 구매한 오렌지를 추천하자. 자, 이런 것들이 기본 데이터,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지식, 지혜화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보와 지식, 지혜에 대해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보와 지식, 지혜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의미 없는 기록으로 단순한 사실의 나열입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이죠.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이며 정제 및 가공된 데이터이고 지식은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한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패턴화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그 지혜를 뽑아내는데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데이터는 의미 없는 기록이다. 네, 맞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런 데이터를 의미 있는 게 가공한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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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혜는 패턴화된 지식이죠. 지식, 난리지를 패턴화한 것입니다. 정보가 증가하면 지식, 지혜의 양도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됐죠.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증가한다고 해서, 즉 신문을 많이 본다고 해서 또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뭐 추세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지식, 지혜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지식과 지혜를 정보에서 지식, 지혜를 뽑아내는 데는 연역적인 그런 방법, 그런 추론이 필요합니다. 추론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추론 능력에 대한 기능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을 나열해 봅니다. 6V라고 이야기합니다. 볼륨, 다양성, 크기, 다양성, 속도, 가치, 진실성, 시각화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사례를 여러분 전공 분야나 또는 주위에서 한 가지 이상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코딩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데이터 관점에서 보고 분석의 대상을 항상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3차시 데이터와 정보 차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